새벽 4시 반. 서울 평창동 고급 저택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 그런데 잠깐 이상합니다. 이 시간에 이 집에서 피아노를 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84살 박진우 회장. 불가능합니다. 중년의 가정부 김서연. 더더욱 말이 안 되죠. 그럼 도대체 누가? 더 기묘한 것은 며칠 전까지 가족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던 박진우 회장이 갑자기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말이죠. 사실 이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는 한 여인의 충격적인 정체에 숨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세계를 뒤흔든 그 사건. 천재 피아니스트의 갑작스러운 실종. 그리고 지금 이 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평범한 아주머니. 과연 이들 사이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4시 30분. 김서연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2층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죠. 44살이 된 지금까지 매일 밤 같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 오늘은 현실의 소리가 그녀를 깨웠습니다. 안 돼. 내 기억을 가져가지 마. 박진우 회장의 절규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또 시작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면서 밤마다 반복되는 악몽과 혼란 말입니다. 서연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 끝 회장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84세의 박진우 회장은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내 손녀 서영이는 어디 갔지? 분명히 어제까지 있었는데.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지금 대학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갔는데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저택의 주인인 박진우 회장은 세계적인 의료기기 회사 메디텍의 창립자였습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선 진정한 자수성가형 인물이었죠. 젊은 시절 의대에 진학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중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작은 방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0에서 10을 일궈낸 사람이었습니다. 단돈 10만 원으로 시작한 작은 의료기기. 수리점이 지금의 글로벌 기업 메디텍으로 성장하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특히 박진우 회장은 가족에게 헌신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아들 동현의 학교 행사는 빠지지 않았고 손녀 서영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는 직접 피아노를 가르쳐주기 위해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서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성격까지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박서영이 대학에서 돌아와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려 했을 때였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서영이 밝게 인사했지만 박진우 회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누구지?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할아버지, 저 서영이에요. 손녀 서영이요. 하지만 회장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손녀는 아직 5살이야. 너는 도둑이지? 우리 집에 무엇을 훔치러 온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서영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파요, 할아버지. 서영이 소리쳤지만 회장은 더욱 거세게 밀어냈습니다. 평생 손녀를 금지옥엽처럼 아끼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동현이 급히 달려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서영이에요. 우리 딸이라고요. 하지만 회장은 아들마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도 한패구나. 다 도둑들이야. 경찰을 불러. 결국 의사가 와서 진정제를 놓고 나서야 상황이 진정되었습니다. 서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몰라보세요. 저를 도둑이라고 하세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가족들은 지쳐갔습니다. 평생 자상하고 따뜻했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가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박진우 회장 자신도 이런 변화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맑을 때면 자신이 가족들에게 했던 행동들이 떠올라 절망했습니다. 내가 서영이에게 그런 짓을 했다고. 어느 날 아침 의식이 또렷해진 회장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네, 그랬습니다. 동현의 대답에 회장은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는 거지? 가장 무서운 것은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이 사라져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소중한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손녀 서영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하나씩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서영이와 처음 피아노를 쳤던 날이 언제였지?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5살 서영이 작은 손으로 건반을 누르며 비행기를 연주하던 그날. 그때 얼마나 기뻤던지 회장 자신이 직접 피아노를 배워서 손녀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다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중한 기억들마저 점점 흐릿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이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도망쳐 온 것이었죠. 20년 전 그녀는 김서연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가 주목하던 천재 피아니스트 한예린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예린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연주회였습니다. 뉴욕 링컨 센터에서 열리는 데뷔 독주회. 전 세계 음악계의 거물들이 모여 있었죠. 하지만 연주 직전 예린은 극도의 긴장감과 무대 공포증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피아노 앞에 앉았지만 한 음도 칠 수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린은 그대로 무대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의사들은 급성 공황장애와 무대 공포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다는 선고였죠. 예린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한예린은 죽었고 김서연이 태어났습니다. 서연의 하루는 늘 같은 패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택 곳곳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거실 중앙에 자리한 스타인웨이 콘서트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피아노는 점점 슬픈 기념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회장이 알츠하이머로 인해 예전처럼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아노를 치는 것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오늘은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박진우 회장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 채 멍하니 건반을 바라보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 절망적인 눈빛이 20년 전 무대에서 쓰러졌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집안 분위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정민 음악치료사가 도착하는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박진우 회장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치료 과정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간단한 동요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정민 치료사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악보를 펼쳐놓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도는 어디였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레미조차 잊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회장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나는 피아노 같은 거 모른다고. 평소와 다른 공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치료사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하지만 회장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들 나를 바보 취급하는구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메디텍의 회장이야. 소리를 지르며 악보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병 때문에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회장님의 고통이 느껴졌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박진우 회장의 가족들이 하나둘씩 식탁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갈수록 심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박동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치료사 선생님께 소리를 지르셨어요. 며느리인 최유진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병인을 더 늘려야 할까요? 아버님 혼자 두기가 불안합니다. 그때 주말에 집에 온 박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가 너무 무서워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19세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상하기만 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신을 도둑이라고 하며 화를 낼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아버님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동현이 말했습니다. 정신이 맑을 때는 자신이 한 행동들을 기억하시거든요. 그때마다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진우 회장의 절망스러운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우 회장이 또 잠에서 깨어 헤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조용히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거실로 내려가던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진우 회장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84세의 노인은 건반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기억해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곡이 뭐였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녀와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작은 별인가? 아니면 학교종인가?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건반에 올려놓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박진우 회장 옆에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무엇을 찾고 계세요? 아, 서연 씨. 회장이 서연을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적어도 서연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영이와 함께 쳤던 곡이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녀와의 마지막 추억까지 잊어버리는 건 아닌지 너무 무서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기억을 잃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작은 별이었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영이가 5살 때 처음 배운 곡이었어요. 그런데 회장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어떻게 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이 떨림.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였습니다. 손가락이 건반을 스치는 순간 작은 별의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라. 단순한 멜로디였지만 서연의 손에서는 마법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20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진우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 이 소리. 이거예요.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이와 함께 쳤던 바로 그 소리예요.
그 순간 회장의 기억 속에서 소중한 장면이 되살아났습니다. 5살 서영이 작은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며 깔깔거리던 모습. 할아버지 옆에 앉아 함께 작은 별을 연주하며 행복해하던 그날. 할아버지, 저 잘 쳤죠? 그래, 우리 서영이가 세상에서 제일 잘 쳤어. 할아버지도 같이 쳐주세요. 좋아, 할아버지랑 같이 치자. 그때의 따뜻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회장은 무릎을 꿇고 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영이에게 그런 짓을 했다니. 회장이 자신의 머리를 감싸며 울었습니다. 도둑이라고 했어요. 내 소중한 손녀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지난 며칠간 자신이 가족들에게 했던 행동들이 떠올라 괴로워했습니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는 거죠? 서연은 회장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병 때문이에요.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영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회장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무서워하게 만들다니.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회장님,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서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평온해져요. 무서웠던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매일 밤 이 시간에 함께 피아노를 쳐보실까요? 서연의 제안에 회장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음악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새벽 레슨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회장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손가락 위치, 건반을 누르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을 즐기는 마음을 말입니다.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 서연의 인도하에 회장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매일 밤 피아노를 치는 시간이 그에게는 유일한 평화의 순간이었습니다. 낮에 혼란스럽고 두려웠던 마음이 음악을 통해 차츰 달래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박진우 회장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기억은 혼란스럽지만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차분해지셨네요. 박동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요즘 밤에 소리를 지르시는 일도 없고, 최유진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박서영만은 뭔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요즘 피아노 치세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가끔. 회장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과의 비밀 수업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반대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서영은 할아버지의 변화가 피아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박서영은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계단 중간에서 내려다보니 할아버지와 서연 씨가 함께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고 서연 씨의 손에서는 마법 같은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아주머니가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시다니. 서영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피아노 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그 어떤 연주보다도 아름다웠거든요. 단순한 작은 별 멜로디였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의 깊이가 남달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낮에는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화를 내던 할아버지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피아노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치유하는 마법의 약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것이 할아버지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서영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새벽에 피아노를 치고 계세요. 서연 아주머니와 함께요. 박동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피아노를? 네, 그리고 그때의 할아버지는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낮에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동현은 아내와 함께 다음 날 새벽 조용히 거실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서연과 함께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두 사람 모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알츠하이머로 인해 점점 잃어가던 아버지가 음악을 통해 다시 자신을 되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3주가 더 흘렀습니다. 서연과의 새벽 레슨은 박진우 회장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피아노 실력이 늘어난 것을 넘어서 잃었던 자존감을 되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박진우 회장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무기력하게 지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동현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덕분입니다. 회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피아노를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박진우 회장의 말에 온 가족이 놀라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은 그냥 가정부가 아닙니다. 진짜 음악가입니다. 그때 마침 도착한 이정민 치료사가 깜짝 놀라며 서연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서연입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신 적이 있으세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결심했습니다. 네. 예전에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그럼 왜 가정부로 일하고 계세요? 유진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한예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무대에서 큰 실수를 한 후 더 이상 연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정민 치료사가 갑자기 손을 짝 치며 외쳤습니다. 맞다. 한예린. 저 당신을 기억해요. 20년 전 링컨 센터에서. 그 사건을 저도 뉴스로 봤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이제 정식으로 박진우 회장과 박서영의 피아노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박진우 회장의 상태는 놀랍도록 안정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증상은 여전했지만 음악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곡을 연주해 드릴게요. 어느 날 서영이 말했습니다. 대학 방학을 맞아 집에 온 서영은 할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서영이 피아노 앞에 앉아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할아버지가 직접 가르쳐준 곡이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박진우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이 곡.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아,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곡이지? 네, 할아버지. 기억하세요? 서영의 물음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자세한 기억은 흐릿했지만 이 선율이 주는 따뜻함은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회장이 일어나 서영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서영아.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저도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서영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는 함께 연주해 보시겠어요? 함께? 네, 할아버지와 서영 양이 함께요. 제가 반주를 해드릴게요.
서연의 제안에 할아버지와 손녀가 나란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아름다운 반주를 시작하자 두 사람도 조심스럽게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시켰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그리고 그들을 도운 천사 같은 선생님의 합주는 그 누구도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박진우 회장의 알츠하이머는 완치되지 않았지만 음악을 통해 삶의 질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일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피아노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연은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한 음악 치료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음악은 기억을 잃어도 마음은 잃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서연이 다른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연주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박서영은 이제 음대에서 음악 치료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경험을 통해 음악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할아버지와 서연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박진우 회장이 먼저 작은 별을 연주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만큼은 완벽했습니다. 이어서 서영이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곡을 이제는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이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습니다. 20년 전에 화려한 기교는 없었지만 그 대신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상처와 치유, 절망과 희망이 모두 녹아있는 연주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진우 회장이 일어나 서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도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악몽은 없었습니다. 대신 아름다운 선율이 꿈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 그리고 음악이 가진 놀라운 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 영원히 이어져 갈 것입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그 사랑을 다시 일깨워주는 마법입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음악 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음악치료학회에서 그녀에게 특별 강연을 요청했고 여러 의료진들이 박진우 회장의 사례를 연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선생님의 사례가 의학계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보인 케이스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박진우 회장과의 매일 새벽 레슨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 어느 날 박서영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작은 음악회를 열어보는 건 어때요? 다른 알츠하이머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초대해서요.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남들 앞에서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실수해도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만드는 음악이니까요. 서연도 격려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연주할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한 달 후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20여 명의 알츠하이머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박진우 회장의 저택 거실에 모였습니다. 첫 번째 연주자는 박진우 회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작은 별을 끝까지 연주해냈습니다. 관객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내자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해볼 수 있을까요?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70대 중반의 이 할머니도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서연이 할머니를 피아노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떤 곡을 좋아하세요? 고향의 봄. 어릴 때 자주 불렀어요. 서연이 반주를 시작하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를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멜로디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할머니의 노래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져도 마음속 깊은 곳에 아름다운 선율은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음악회에 참석했던 다른 환자들도 집에서 악기를 다시 만지기 시작했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영수 할아버지의 변화였습니다. 평소 말수가 극도로 줄어들어 가족들과 소통이 어려웠던 분이었는데 하모니카를 불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정말 기적을 만들어내는군요. 영수 할아버지의 아들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밝아지신 모습을 본 지 오래됐어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서연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위한 전문 음악치료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서연이 박동현에게 말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동현은 즉시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께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메디텍에서 지원하겠습니다. 1년 후 하모니 치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센터장을 맡았고 이정민 치료사와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박서영도 대학 졸업 후 이곳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의 명예 고문은 물론 박진우 회장이었습니다. 여전히 알츠하이머와 싸우고 있지만 이제는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기적을 다른 분들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장이 센터 개소식에서 말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그 사랑을 다시 일깨워주는 마법입니다. 센터 개소 기념으로 특별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박진우 회장, 서영, 그리고 서연이 함께 연주하는 삼중주였습니다. 곡목은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였습니다. 완벽한 연주는 아니었지만 그 속에 담긴 희망과 기쁨이 모든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에는 그동안 서연의 도움을 받은 많은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옛날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음악이 이렇게 큰 힘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박진우 회장이 서연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회장이 건넨 것은 낡은 피아노 악보였습니다. 제가 서영이에게 처음 가르쳐 줄 때 쓰던 악보예요. 이제 선생님이 가져주세요. 악보 첫 페이지에는 회장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영이에게.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사랑을 기억해줘. 2019년 봄 할아버지가. 서연은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용히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2025년 가을 서연이. 지금도 매일 새벽 4시 30분이 되면 하모니 치유센터에서는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서연과 함께하는 새벽 레슨에 참여하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진우 회장은 여전히 이 새벽 레슨의 단골 멤버입니다.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피아노를 칠 때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오늘은 뭘 칠까요, 회장님? 작은 별이요. 서영이와 함께 쳤던 그 곡 말이에요. 좋습니다.
함께 쳐봐요. 두 사람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만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그 선율은 센터 전체를 감싸며 새로운 하루의 희망을 알립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센터에서 시작된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그 치유가 또 다른 치유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연쇄 반응.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음악의 힘이었습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음악을 통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갑니다. 이 이야기는 알츠하이머와 싸우고 있는 모든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음악을 통해 치유와 희망을 전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달 후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20여 명의 알츠하이머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박진우 회장의 저택 거실에 모였습니다. 첫 번째 연주자는 박진우 회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작은 별을 끝까지 연주해냈습니다. 관객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내자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해볼 수 있을까요?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70대 중반의 이 할머니도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서연이 할머니를 피아노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떤 곡을 좋아하세요? 고향의 봄. 어릴 때 자주 불렀어요. 서연이 반주를 시작하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를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멜로디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할머니의 노래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져도 마음속 깊은 곳의 아름다운 선율은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음악회에 참석했던 다른 환자들도 집에서 악기를 다시 만지기 시작했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영수 할아버지의 변화였습니다. 평소 말수가 극도로 줄어들어 가족들과 소통이 어려웠던 분이었는데 하모니카를 불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정말 기적을 만들어내는군요. 영수 할아버지의 아들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밝아지신 모습을 본 지 오래됐어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서연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위한 전문 음악치료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서연이 박동현에게 말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동현은 즉시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께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메디텍에서 지원하겠습니다. 1년 후 하모니 치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센터장을 맡았고 이정민 치료사와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박서영도 대학 졸업 후 이곳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의 명예 고문은 물론 박진우 회장이었습니다. 여전히 알츠하이머와 싸우고 있지만 이제는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기적을 다른 분들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장이 센터 개소식에서 말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그 사랑을 다시 일깨워주는 마법입니다. 센터 개소 기념으로 특별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박진우 회장, 서영, 그리고 서연이 함께 연주하는 삼중주였습니다. 곡목은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였습니다. 완벽한 연주는 아니었지만 그 속에 담긴 희망과 기쁨이 모든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에는 그동안 서연의 도움을 받은 많은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옛날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음악이 이렇게 큰 힘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박진우 회장이 서연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회장이 건넨 것은 낡은 피아노 악보였습니다. 제가 서영이에게 처음 가르쳐 줄 때 쓰던 악보예요. 이제 선생님이 가져주세요. 악보 첫 페이지에는 회장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영이에게.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사랑을 기억해줘. 2019년 봄 할아버지가. 서연은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용히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2025년 가을 서연이. 지금도 매일 새벽 4시 30분이 되면 하모니 치유센터에서는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서연과 함께하는 새벽 레슨에 참여하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진우 회장은 여전히 이 새벽 레슨의 단골 멤버입니다.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피아노를 칠 때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오늘은 뭘 칠까요, 회장님? 작은 별이요. 서영이와 함께 쳤던 그 곡 말이에요. 좋습니다. 함께 쳐봐요. 두 사람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만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그 선율은 센터 전체를 감싸며 새로운 하루의 희망을 알립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센터에서 시작된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그 치유가 또 다른 치유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연쇄 반응.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음악의 힘이었습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음악을 통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갑니다. 이 이야기는 알츠하이머와 싸우고 있는 모든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음악을 통해 치유와 희망을 전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